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혁입니다. 네. 자,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템파베이 레이스가 지구 우승입니다. 지금 양키스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23경기 남아갖고 마지막에 역전 드라마 이런 거 숫자상으로 남아있지만 템파베이 전력 자체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메리칸 리그에서 월드 시리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전력입니다. 투타에. 네. 거기에 이제 최지만 선수가 있다는 게 좀 행복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는 와일드카드 홈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2장이면 이제 홈필드 하는 팀,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놓고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 그다음에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 오클랜드 에이스, 시애틀 메리너스 이 네 팀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ESPN이 이제 그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돌려요. 네. 그런데 이제 템파베이는 100%가 플레이오프, 양키스 82.8%, 보스턴이 79%고 토론토가 26.7%에 좀 떨어져 있죠. 네. 시애틀 5.6%, 오클랜드 7.7%니까 이 지금 서부지구 팀들 두 팀은 사실상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돼. 왜냐면 잔여 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오클랜드 굉장히 5할 이상 팀들과 너무 많이 붙어요. 그리고 또 토론토한테 수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8월 29일날 보스턴이 그 와일드카드 2위에 있으면서 토론토하고 게임 차가 5.5 게임 차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동절날 게임을 하면서 토론토가 양키스한테 이기면서 5연승 행진하면서 지금 게임 차가 3게임으로 좁아졌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토론토는 8승 2패했고 보스턴이 5승 5패예요. 3게임이면 뭐 언제든지 이건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건데 특히 보스턴이 왜 이렇게 지금 그 무너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의 불펜이 올스타 게임 이후 쫙 깔아앉은 상태예요.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거의 5점대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템파베이전에서 다 역전패를 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전패는 뭐예요? 불펜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는 마지막 주말까지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개 속이에요. 네. 네. 그러면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어제 또 등판했는데 뉴욕 양키스하고 원정 4연전 중에서 첫 등판을 나와서 이겼기 때문에 또 5연승까지 이끌었고요. 네. 근데 이 9월의 이 타임에 굉장히 류현진 선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한 것 같은데 어제 게임 내용 어땠습니까? 첫 단추를 잘 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3승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토가 이제 지난 주말에 홈 로저스 센터에서 오클랜드 에이스전을 모두 수입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양키스 원정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수입하면서 4연승 했는데 오클랜드전 수입한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그 로컬 방송들은 항상 경기 전후로 프리게임 쇼, 포스트 게임 쇼 하는데 포스트 게임 쇼를 하는 그 스포츠 네트워크 진행자가 이랬어요. 이 4연전에 첫 등판하는 유현진 선수가 모멘텀을 살려야 된다. 왜냐면 4연승을 했으니까 이제 상승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살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입장이라 유현진 선수가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언더 프레셔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기사를 쓸 때 유현진 선수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패를 떠나서 유현진 선수가 얼만큼 호투를 해주면서 자기 개인적인 십상승보다는 팀이 이길 수 있는 그 발판만 마련해주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유현진 선수가 이런 프레셔 상황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프레셔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게 이제 그 만약에 NBA 플레이오프 같다. 팀이 그 일리미네이션 게임에 있을 때 스타 플레이어가 이 경기를 이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프레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기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도 이 4연전 초반이 프레셔 상황이라는 거 알죠.
로빌레이 앞에 잘 던졌는데 내가 나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호투는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개인적인 승패를 떠나서 근데 이 경기에서 유현진 선수가 6이닝 동안 20타자 상대했어요. 3안타에 삼진 6개 무실점 볼넷 없었습니다. 아주 눈부신 피칭을 했어요. 네. 왜냐면 양키스 타선이 양키스가 볼티모어 오리올스한테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양키스 타선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양키스는 그 타선을 상대로 안타 3개 장타도 없었습니다. 그러네. 볼넷도 없었어요. 이런 호투를 했어요. 그리고 투구수 80개밖에 안 던졌는데 이게 80개밖에 던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그리고 스트라이크 56개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라이크 16개 그러니까 콜 스트라이크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는 게 16번이었고 헛스윙이 9번 그리고 파울볼이 이제 17개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스트라이크 비율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삼진과 볼넷 비율인데 스트라이크 볼 비율이 70% 굉장히 높은 거예요. 스트라이크 비율이 70%면 물론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호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양키스전에서 그 스포츠네트의 패테블로 해설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트라이크를 던지는데 볼이 가운데로 몰린 게 하나도 없다. Nothing in the middle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자, 김광현 투수가 미러키 브루스전에서 이해를 받지 못한 거는 볼이 가운데로 다 몰려서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마이크 실트 감독도 얘기한 거예요. 자, 스트라이크 많이 그날 스트라이크 퍼센트 69%였어요. 그런데 볼이 가운데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타구들이 맞은 거예요. 근데 유현진 선수는 볼이 가운데로 몰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보더라인 피칭을 했던 거죠. 거기다가 유현진 선수가 잘하는 게 뭐예요? 체인지 오브 페이스. 구속의 완급 조절이거든요. 이것까지 잘해놓으니까 양키스 타자들이 제대로 스윙을 못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었군요. 그러니까 DJ 루미유도 그 6회 병살타 칠 때 체인지업 보니까 가다 툭 되니까 유스 땅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체인지업 페이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유현진 투수의 포심 구속이 시즌 초반보다 향상됐다고 하는데 전반기 때 전반기 때는 포심의 평균 구속이 이제 90마일 뭐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빨라지는 거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한국에서 야구할 때도 네. 이제 그 하위 타선을 내가면 슬렁슬렁 던져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 타선 무상에 주자 있을 때 공 빠른 거 확 던져요. 그러니까 빠른 공은 기본적으로 던질 수 있는 투수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 와갖고 보니까 1회부터 9회, 그러니까 1회부터 자기가 등판하는 동안, 그 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 여기는 쉴 타자가 없죠. 여기는 투수도 홈런 치잖아요. 그러네. 그죠? 네. CC 사바스한테 그 박찬호 선수 새까만 홈런 맞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전력 투구를 해야 되죠. 1회부터 자기가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깨 고장이 난 거죠. 그게 그래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투수들도 오면 여기 팔꿈치 그거 하는 게 일본에서는 대충 슬렁슬렁 해도 됐는데 여기 와서 9번 타자들도 홈런 빵빵 치니까 쉽게 넘어갈 데가 없어요.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유현진 선수가 근데 전반기 때 보면 보통 포심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직구라고 그러는 그 포심 페스티벌이 그 한 90마일 꼭 얹어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보면 91마일 양키스전에서는 에런 저지 1회 상대할 때 94마일까지 나왔습니다. 94마일이면 151km예요. 94마일 공 던지면요 유현진 선수는 어떤 팀을 만나도 다 제압할 수 있어요. 94마일을 던진다면. 근데 이제 그게 그 컨디션에 따라서 구속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서너 경기 동안은 포심 페스티벌의 구속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양키스전에서는 제가 보니까는 거의 톱에 왔어요. 그러니까 찰리 몬토요 감독도 오늘 그 볼의 구속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심 위주의 피칭을 했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네. 딱 던졌을 때 내 공이 어떻다. 그러니까 포심으로 계속 공략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그 유현진 선수 이런 구속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좋죠. 근데 이게 이제 당일 컨디션에 따라 좀 차이가 나니까 구속에 1, 2마일씩 차이가 나니까 그 1, 2마일이 엄청납니다. 타자가 느끼는 선수들이 느낄 때 타자가 느끼는 그 반응은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만약에 에버리지 포심을 92마일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팀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양키스전에는 물론 아주 호투도 했고 체인지 오브 페이스도 좋았지만 포심의 위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렇군요. 그 점이 아주 돋보였죠. 네. 그리고 어제 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신문사를 쭉 보니까 슬라이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유현진 입장에서도 그 로비레이한테 좀 뭔가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경기를 보고 나는데 이제 그 경기 그 양키스한테 8대 0으로 이겼잖아요. 네네. 전날도 또 오클랜드한테 8대 0으로 이겼는데 네. 그리고 그 데니 젠슨하고 지금 호흡이 두 경기 그 젠슨이 햄스트링 부상이 돌아오면서 두 경기 연속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원토요 감독도 그 점을 굉장히 부각시켰어요. 그러니까 베러리가 세임 페이지 같은 배를 타고서는 그런 걸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웠다 그럴 정도로 데니 젠슨과 유현진의 그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근데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는 유현진 선수가 머리를 많이 흔들었어요. 근데 양키스전에서는 머리 흔들지 않았어요. 주문하는 대로 다 던졌어요. 그래서 젠슨이 끝나고 나서 그 토론토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오늘 슬라이더랑 커맨드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슬라이더? 근데 그 벅 마르티네즈 그 캐스터는 뭐라 그랬냐면 계속 커터 그랬거든요. 방송을 듣는데 그 오늘 유현진 선수는 포심과 커터를 많이 던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인지업을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커터, 왜냐면 줄곧 그냥 커터를 던졌으니까. 근데 슬라이더였던 거예요. 네. 근데 커터하고 슬라이더는 한 1, 2마일 차이가 납니다. 네. 커터가 더 빨라요. 커터는요, 말 그대로 컷 페스티벌로 볼이 탁 그러니까 커트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농구할 때도 인사이드 들어갈 때 컷 이렇게 이렇게 꺾잖아요. 그런 거 커트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터예요. 슬라이더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구속이 조금 1, 2마일 느리죠. 근데 이 슬라이더는 원래 유현진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 와서는 그렇게 잘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여기 다저스에 왔을 때 릭 허니커 투수 코치가 이제 컷 페스티벌을 던지라고 주문을 했던 거예요. 원래 유현진 선수는 한국에서는 KBO 리그 하나이글스에서는 슬라이더 피처입니다. 근데 슬라이더는 구속이 1, 2마일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빠르면서 일단은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커터가 좋으니까 허니커 투수 코치가 또 왼손 투수거든요. 현역 21년 했어요. 그러니까 커터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컷 페스티벌이 이제 유현진 선수의 레파토리가 된 거잖아요. 레파토리가 돼갖고 슬라이더를 잘 안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공 안 갖고 왔는데 직구하고 슬라이더의 중간 그립이 커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는 더 그립을 좀 두껍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슬라이더는 팔을 비틀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팔꿈치 부상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슬라이더를 가급적 던지지 말라 그러죠. 투수코치들이. 왜냐면 커터는 똑같이 여기서 조금만 그립을 이렇게 해서 비틀어서 잡아갖고 페스티벌처럼 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손가락이 긴 선수들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볼이 약간 꺾이니까.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여기서 슬라이더를 잘 안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양키스전에 딱 가면서 슬라이더를 던지니까 양키스 타자들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던지던 애가 던지니까. 커터 그 우타자들한테 이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커스 시미엔도 그 경기 인터뷰 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루스가 이제 뒤에서 보면 알잖아요. 뭐 던지는지 그 다 알거든요. 유격수랑. 근데 시미엔이 이제 그 홈런 그랜드슬램도 치고 2개 홈런 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유현진의 높은 우타자를 하면서 높은 커터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슬라이더였던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왜 그럼 이 슬라이더를 던졌느냐?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때 얘기를 한 게 이제 로빌레이가 사실 지금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 에이스잖아요. 실질적인 에이스죠. 에이스가 됐잖아요. 근데 이 로빌레이가 포싱과 슬라이더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도 슬라이더를 몇 개를 던졌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MLB.com에서 나오는 거 보면 딱 커터 그러니까 커터인 줄 알았는데 본인은 슬라이더를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터는 마리아노 리베라를 상징하는 그 공이에요. 이제 슬라이더 피차들은 이제 많죠. 근데 왼손 투수들은 보통 슬라이더나 커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기본 레퍼토리예요. 그러니까 랜디 존슨, 지금 클레이턴 커셔 이런 선수들은 슬라이더 피처입니다. 로빌레이도 슬라이더 피처예요. 근데 로빌레이 슬라이더 구속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클레이턴 커셔가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클레이턴 커셔의 슬라이더는요 고속 슬라이더입니다. 직구하고 슬라이더의 차이가 3마일밖에 안 나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패스트볼처럼 오니까 타자들이 나가다 다 헛스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이 많군요.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레이가 이 보통 그 포심을 60% 가량 던져요. 그리고 슬라이더가 30%입니다. 그러면 뭐 80%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커브나 체인지업은 그냥 가끔씩 선보이는 레퍼토리예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말한 것처럼 이 공 두 개만 갖고서 지금 평균 자책점 2.60을 기록하고 있고 삼진을 지금 212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아, 슬라이더를 던지면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번 슬라이더는 유현진 선수는 레퍼토리를 한 개를 더 추가한 게 이제 5가지 레퍼토리가 된 거예요. 자, 유현진 선수는 원래 포심, 커터, 커브, 체인지업. 체인지업이 두 번째로 많이 던지죠. 포심, 체인지업, 커터, 커브인데 여기에 이제 슬라이더까지 가미를 하게 되면 이제 타자들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포수도요. 그래서 젠슨하고 호흡을 맞춰야 돼. 루키 포수들은 이런 거 못 받아요. 못 받아요. 5가지를 갖다가 계속 5가지로 볼 배합을 해야 되잖아요. 헷갈려요.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럼 진작에 슬라이더를 좀 하지 왜 안 한 겁니까 그동안? 아니 커터가 유력이 있었으니까 커터가 위력적이었으니까 그 커터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슬라이더로 재미를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2019년도예요. 2019년도에 그 쿠어스필드에서 무척 약했거든요. 그리고 이 놀라나르한테도 무척 약했잖아요. 근데 쿠어스필드에서 그때 6월 22일 경기였는데 거기서 6이닝 동안 그 6안타에 3실점 자책점을 한 개였습니다. 그때 슬라이더를 던진 거예요. 그래갖고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다 또 안 던지고 그러는데 이번 양키스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4연전 첫 판에 물론 게리 콜이 나오는 날은 일단 선발 무게에서 양키스가 위인 건 틀림없지만 이번 4연전에서 그래도 첫 판을 유현진 선수가 승리로 이끌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호투의 비결은 바로 슬라이더였던 거예요. 그 슬라이더가 결국은 경기 끝나고 나서 화두였죠. 그러니까 그 토론토 기자가 질문한 게 그러면 이 슬라이더를 그럼 로빌레이가 이렇게 해서 무슨 팁을 줬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던져보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보고서 내가 판단한 거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슬라이더 중요해요. 근데 또 6회까지 유현진 투수가 너무 잘 던졌고 또 투구수 관리도 또 너무 잘해서 최종적으로 한 80개 정도밖에 안 던졌는데 또 감독이 또 내리더라고요. 그거는 또 8회까지 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슬라이더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슬라이더를 던졌더니 요 포암이라고 해요. 팔도. 여기가 뻣뻣했던 거예요. 그래서 6회를 던지고 나서 찰리 몬토요 감독하고 피트 워커 투수 코치한테 나 조금 뻣뻣한 것 같다. 그랬더니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은 그 해설자도 모르잖아요. 그렇군요. 왜 갑자기 80개 던졌는데 그리고 스트라이크 56개씩 이렇게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그렇죠. 유현진이 지금 교체됐지? 그래갖고 트레버 리차드가 나왔잖아요. 이상하다?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거잖아요. 팔이 뻣뻣해서 자기가 감독하고 투수 코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만약에 또 이게 생기면 더 뻣뻣해져 갖고 그러면은 못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암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상태가 근데 유현진 선수는 그랬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의사 만나고 이럴 거는 아니다. 그냥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다. 그리고 정상적인 스케줄을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은 한 8회까지도 던져도 완벽했을 정도로. 거기다 2대 0에서 이제 물러났는데 그다음부터 또 타선이 터졌잖아요. 3대 0 되고 그다음에 또 막 그냥 뭐 홈런 터지고 막 이래갖고 8대 0으로 이겼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유현진 선수가 그렇지만 6이닝 던진 것도 굉장히 잘 됐. 왜냐면 불펜에 힘을 세이브를 해줬죠. 불펜 투수들이 또 잘 막아줬고.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만약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 슬라이더를 레파토리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투수들이 슬라이더 구종을 하나 이제 무슨 다른 구종, 체인지업도 그렇고 가세가 되잖아요. 레파토리를 보면은 1, 2년은 통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슬라이더 피처들 왼손들이 그 커터를 주로 던지지만 슬라이더 피처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레전더리급 뭐 스티브 칼튼, 랜디 존슨 이런 사람들은 슬라이더 피처였어요. 그러니까 로빌레이도 그런 그 예전에 그런 대투수들처럼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하는 거예요. 왼손 투수로서. 레이가 지금 뭐 거의 그 좀 사이영상급 후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토론토는요 시즌 끝나면 지금 현안이 2개예요. 로빌레이와 지금 마커스 시미엔을 붙잡아야 돼요. 두 선수가 다 프리에이전트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에 끝날 때는 유현진 선수가 에이스였죠. 그 전반기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2021 시즌이 지금 끝나갈 무렵에는 에이스가 로빌레이예요. 로빌레이를 중심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재편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레이가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레이가 있으면 유현진 선수도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왜냐면 팀이 항상 경쟁력을 갖추고 자 플레이오프를 못 가더라도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이 시즌 마지막 주까지 그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면 성공하는 시즌이에요. 토론토 구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레이나 유현진 같은 이런 특급 투수들이 있으면 지금 토론토의 공격력은 최상입니다. 원래 토론토가요. 이 플레이오프를 언제 시점으로 맞췄냐면은 2022 시즌이에요. 왜냐면 블라디미르 게레로, 보비셋 이런 선수들이 그 루데스 구리엘 주니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2020년 되면은 거의 프라임 타임에 올 거다. 시작할 거다 그랬는데 그 프라임 타임이 올해부터 온 거예요. 블라디미르 게레로 같이 홈런 40개를 치면서. 그러면 2020 시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운드만 딱 보강이 되면은 어느 팀도 해볼만 하거든. 양키스, 템파베이, 보스턴. 그렇기 때문에 로빌레이를 붙잡는 게 무진장 중요해요. 레이가 800만 달러 주고 계약했어요. 오프 시즌에. 지금 벌써 전문가들 뭐라 그러냐면 시즌이 끝나면 그 잭 윌러가 매주에서 그 필라델피아 갈 때 1억 1,600만 달러가 계약했어요. 벌써 그 정도 급으로 얘기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프리에이전트 되기 직전에 딱 잘하면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뭐 유현진 선수도 그랬고 박찬호, 추신수 다 그랬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런 것도 있죠. 시집 가는 날 등창 난다고. 그 시집 가는 날 등창 난다는 그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날 밤에 그 여자가 등창 나면 누워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속담이거든요. 왜냐하면 프리에이전트를 앞두고 부상당하고 이런 선수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값이 뚝 떨어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레이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 뭐 박찬호를 비롯해서 추신수, 유현진은 프리에이전트 효과를 대단히 본 선수인데 로빌레이 역시 프리에이전트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이 선수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시즌 끝나면 1억 달러 가까이 몸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 하실 말씀을 다 해주셨는지 여쭤보는 저의 이 무모한 질문에 로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시는 상황인 줄 잘 모르고 메린이로서 제가 사과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가 지금 이렇게 탑 클래스로 올라온 거는 피트 워커 투수 코치가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코치와 선수는 궁합입니다. 누구를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에 그 연습생 신화 만든 장종원 그럼 누구 키웠다고 코치들 그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라고. 에? 그럼 다른 선수도 키워야지. 그렇잖아요. 자 최동원 선수를 키웠다는 최동원 선수 아버지 고인. 그러면 최동원 동생도 키웠어야지. 안 되잖아요.
김성근 감독이 뭐 그런데 자기 아들 야구 못해요. 김정준 못했어요. 그냥 연세대학 가고 그냥 걸려. 자 그럼 박세리 선수 아버지 박세리 키웠다며? 그럼 다른 선수도 키우라고. 궁합인 거예요, 궁합. 그래서 레이가 토론토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피트 워커 투수 코치하고 궁합이 많아요. 잘 맞는구나.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박을 터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로빌레이로서는 피트 워커와의 만남은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 몸값이 1억 달러가 올라가는데 아니 올해 연봉이 800만 달러에 고작 800만 달러. 왜 800만 달러인 줄 알아세요? 볼넷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볼넷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거의 바꿔줬구나. 이닝당 볼넷이 하나였어요. 레이가. 그냥 뭐 평균 이하였네요. 아 그럼요. 근데 올해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군요. 네. 미국 시장은 또 그렇게 딱 하면 보상을 받잖아. 연봉 800만 달러에서 다음 시즌에는 몇 천만 달러가 되면서 그러네. 총 연봉이 1억 달러가 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 야구예요. 그래서 그런 게 드림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 이제부터 또 메리니가 또 이 메이저리그 전문기자 문기자님을 난처하게 하는 시간인데 뭐 다들 성적이 고만고만해가지고 난처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박효준 선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또 홈런 한번 치고 또 휴지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제 계속. 그럼요. 그러니까 박효준 선수는 올해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거는 성공한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 시즌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2022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한국에서는 원래요 네. 농땡이과였습니다. 아. 근데 메이저리그에 와갖고서는 그 뭐에 대한 농땡입니까? 훈련 같은 거 대충. 아 하죠. 그렇습니까? 대충 해도 성적이 KBO 나오니까. 통했잖아요. 그래요. 예. 열심히 열심히 했던 선수 아니에요, 유현진 그래요. 선수. 그런데 그때 그 김용일 트레이너가 얘기하는데 네. 감기가 걸렸는데도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잠실구장에 와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못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기 깜짝 놀랐다. 와 유현진이가 이래? 아니 유현진이 알거든요. 국가대표 이런 거 했을 때 자기 트레이너로도 참가하고 그러니까 유현진 스타일을 아는데 개인적으로 잘 알겠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메이저리그 선수들 훈련 많이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여. 그 누구죠? 크레이든 커쇼도 이제 오프시즌 되면 자원봉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보통 이제 그 야간 경기면은 구장에 와야 되는 시간이 3시인가 3시 30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12시 그때 와요. 네. 그러고서 훈련해 선수.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현준 선수는 어쨌든 내년까지 시즌을 봐야 된다. 그죠? 그 개인적으로 또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양현종 선수는 또 2이닝 동안 3안타를 맞는데 무실점도 또 다시 마이너리그로 갔다 오는데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안타를 많이 맞은 겁니까? 그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선수 없어갖고 또 올라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양현종 선수는. 그러면 올린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겁니까?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언급할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말해. 너무 매정한 겁니까? 아니 현실이 그런데 양현종 선수를 텍사스 레인저스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육성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시즌 끝나면 프리에이전트 돼갖고 가는 건데. 그래도 본인은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아니 시즌 끝나면 이제 프리에이전트 되잖아요. 그렇군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즌이 끝나면 기아가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기아 다른 팀으로 가더라도 그 다른 팀에서 또 기아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요? 기아하고는 그 연결고리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양현종 선수가 그냥 다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빼버린 건 그냥 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있는다고 지금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지금 계약 맺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야구 팬들 그냥 순수하게 보세요. 네. 우리 국뽕으로 떠나서 양현종 선수가 자 난 미국에 있겠어 그러면 메이저리그 계약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해요. 그냥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선수 되는 건데 뭐.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그 최지만 선수는 그러면 템파베이 레이스가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이제 최지만 선수는 자기 역할이 분명한 선수니까. 그 부상에서 와도 계속 써주더라고요. 아니 역할이 분명한 선수예요. 그 선수는 일단은
파워가 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더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메이저리그는 타자는 홈런. 타자는 홈런으로 얘기하고 투수는 삼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홈런과 삼진은 네.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자기가 힘이 없으면 홈런 못 쳐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삼진을 못 잡습니다. 본인 자체가 클로저.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아웃 카운트는 잡을 수 있잖아요. 땅볼로 유도해갖고. 그러네요. 근데 삼진은 못 잡잖아요. 자기 힘이 능력이- 없으면 못 그러네요. 잡잖아요. 그래서 삼진과 홈런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알아봐서 다 알아보고 있는데 김광현 선수는 어떻습니까? 김광희 선수는 이제 미러키 브루어스전에 그 앞에 세 경기 때 잘 던졌는데 던졌죠. 이번에 이제 네, 못 던졌어요. 그 난타를 당했잖아요. 볼이 가운데로 몰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음 경기 때는 또 저희가 이제 또 그 코너 피칭에 또 유념하면 또 그 팀이 원하는 뭐 한 4에서 5이닝 정도 피칭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도 뭐 우리 한국 시청자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오타니 선수도 사실은 관심이 많거든요. 한국에서도. 오타니 선수는 최근에는 이제 뭐 1할 1푼 1, 2다 10경기에서 막 이러는데 아, 그거는 뭐 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쓰면 그렇게. 오죠. 그렇지만 오타니 선수가 지금 어쨌든 홈런 선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타니가 이제 이렇게 쭉 하면 이제 엔젤스의 이제 홈런 기록도 이제 경신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엔젤스는 플레이오프 못 갑니다. 그러네요. 무조건 못 가고 MVP를 받느냐잖아요. 근데 MVP도 미국 야구 기자들이 오타니에 대해서 무지 우호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쇼를 하거든요. 그 시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MVP 그러면은 사이 영상 이런 거 다 파이널리스트 3명 해놓고 네. MLB 네트워크에서 그걸 쇼로 만들잖아요. 하나의 아이템으로. 네. 그 2명 뭐 블라디미르 게레로 무조건 올라오겠죠. 그럼 3명 파이널리스트 하잖아. 2명은 덜러리예요. 그냥 오타니가 받는 거예요. 오타니는 일단 타자로서 투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WAR 자체가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가 무척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또 네. 승률 5할이 안 되는 팀에서 MVP가 될 수도 있죠. 엔젤스는 저렇게 하면 승률 5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투수로서 이제 문 기자님이 보시기에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뭐 10세 클럽이라고 10홈런 뭐 10승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없잖아요. 아, 불가능. 아니, 그러니까 베이브 루스 이후 아무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베이브 루스랑 비교를 했는데 베이브 루스보다 훨씬 많은 그 양의 피칭을 하잖아요. 홈런은 아니지만 피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죠. 지금 그러네요. 오타니가 하는 거는 지금 다 메이저리그 기록입니다. 새로운 그렇습니까? 기록을 써고 있는 거예요. 투타에서의 활약이. 그리고 최근에 그 마운드에서는 또 100마일을 2개나 찍었잖아요. 100마일.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인데 엄청나군요. 배스피드도 빠르지. 그리고 미국 기자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최근에도 뭐 36타수 4안타 건데 4안타 중에 3개가 홈런이라고. 그래서 첫 다음은 홈런인가 봐요. 그러면서 홈런을 너무 많이 노려서 조금 타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슬럼프가 아니 있는 오타니는 처음부터 타격왕을 노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오타니가 타격왕을 노린다면 못 하겠어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치로가 여기 왔을 때 이치로가요. 네. 오릭스에서 홈런 20개 이상 쳤어요. 홈런 쳤어. 근데 딱 여기 와 보니까 아이고 내가 홈런 그걸로 해서는 안 되겠네. 방향을 바꿨잖아요. 똑딱이로. 안타로. 그래서 내야 안타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한 시즌에 내야 안타가 50개씩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에 최다 안타 기록 세운 거 아니야? 그렇죠. 메이저리그 기록을. 그런 기록들을 쫙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로는 자기가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오타니는 여기 와서 해보니까 내가 메이저리그 타자들이랑 파워에서 안 밀려. 해볼만 하네? 그러니까 홈런으로 간 거죠. 근데 그 홈런이 위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홈런왕은 캐딜락을 타고 타격왕은 세단을 탄다. 그렇잖아요. 그쵸. 홈런왕이 더 위잖아요. 그렇군요. 타격왕보다. 그러니까는 오타니는 자기 방향을 타깃을 홈런으로 세운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수 그리고 한국은 자꾸 3할 타자 그러는데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3할 타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타격왕 정도나 그런 선수나 주목받는 거지만 시프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타율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KBO 리그의 기자들이 그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거. 투수는 다승, 타자는 3할 타율.
여기 누구 그거 하는데 3할 못 치다. 2할 2푼 쓰는데 우리 같으면 안 쓰죠. 안 쓰죠. 다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결정적인 홈런 치고선 팀 이기지 않습니까? 안타 똑똑똑똑 쳐갖고 팀 이겨요? 네. 못 이겨요. 하긴 말씀하시는 것대로 막 2할 5, 6푼만 쳐도 막 몇억 달러 계약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안타 똑똑똑똑 쳐갖고 팀 못 이겨요. 홈런을 쳐야 팀이 이기는 거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연봉들 하니까 네. 다 방망이 스윙들이 다 커지는 거고. 그- 겨울에 다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앵글 각도를 홈런으로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다. 그 말씀하신 것대로 깨가 한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뭐 좀 이게 나오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깨 한 번, 깨 10번 구르느니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다니까요. 아이고 이 명언제조기. 아이고 네. 아이고 오늘도 그 주식이 됩니다. 참 이 메이저리그 메리니가 이 메르가즘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쏙쏙쏙 들려오는 것 같고 이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 저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KBO 리그에서 이게 기자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보면 네. 그런 스테레오 타입의 형태. 근데 메이저 리그는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트렌드가 변하니까 네.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가 늦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3할 타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지 3할 타령 치는 게 그렇지.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한번 보세요. 결정적인 게 다 홈런으로 좌우되잖아요. 홈런. 그러네. 그러네. 아이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조회수가 딱 묶여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시청을 더 좀 해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에 합당한 대답을 또 문 기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